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 때문에 주말이 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법원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언론이라든가 법조계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에 대해서 약간 비논리적이고 자기 모순의 판결이라는 그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심 재판에 대해서 계속 관련된 언론이라든가 법조인들의 분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우리들이 이 2심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미 선고된 결과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크게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2심 재판은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악의를 가지고, 악감정을 가지고, 또는 임상기 본인의 독특한 성장이라든가 출신지,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적대감, 그것이 노골적으로 반영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모순이자 비논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도지사의 강제 입원 부분, 형님의 정신 이상 증세는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 입원한 절차는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으면서 강제 입원을 한 적이 없다는 토론회 과정상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발언한 것은 유죄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선우가 서로 모순되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기 부장판사는 나름대로 그 절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입원 절차를 진행했으면서 안 했다, 이 부분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파트로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절차적인 한 부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 그래서 법조 내부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임상기 부장판사의 너무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재판관의 주관 인식에 따라서 마음대로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내 맘대로 판결, 이런 혹평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의 그 형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 현재 20대 국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최고로 많이 받은 벌금이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0만 원이 당선 무효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지 않도록 90만 원이 지금까지 선고된 최고 액수라고 합니다. 대부분 허위사실 공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는 다른 사람, 특히 이재선 형님이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낙선을 목표로 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자기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만약에 이재명 도지사가 유죄라면 자기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그런 식이 된 것이죠. 지금까지 90만 원이 선고된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90만 원, 이것이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90만 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이런 허위사실 공표로 발표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90만 원보다도 낮은 벌금이 선고해야 되는데, 임상기는 지난 법원의 판결이 90만 원이었단 소리죠.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가 당선이 유지가 되잖아요. 도지사직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넘기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16년 전에 받았던 선거법 위반 사실을 가중 요소로 해서 2배도 아니고 거의 3.5배, 4배에 육박하는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를 봤을 때도 임상기는 이재명 도지사를 이런 300만 원이라는 지금까지 내려졌던 선거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된 벌금 액수가 최고 금액이 90만 원이었는데 이거에 3.5배에 육박하는 이런 3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고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로 선고가 되면 이재명 도지사의 도지사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선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가중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최고가 2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헌법적으로 재범, 누범이 있잖아요. 누범 같은 경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똑같은 동종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가 2배를 가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2배도 아니죠. 거의 3.5배, 4배 가까운, 4배 가까운, 3배가 훨씬 넘는 300만 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거의 악의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배까지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형법에는 누범이 있잖아요. 누범, 재범, 재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많아야 2배까지 선고할 수밖에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국회의원들이 90만 원이 최고 액수였으면 180만 원을 선고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300만 원을 선고했다. 왜냐, 180만 원을 선고해버리면 나중에 대법원에서 감형이 되거나 또는 자신이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형량을 결정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16년 전에 선고한 선거법 위반은 검사 사측과 관련한 방조로서 150만원 벌금이고, 이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말소돼서 형량에 참작하는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이재명 도지사의 변호인단이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16년이면 거의 범죄성이 완전히 상실됐고 희석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살인죄 같은 경우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됐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만 살인죄라는 중대범죄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말소된 때가 엊그제 2, 3년 전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16년 전 선거법 위반 사실을 2년이면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관련 기록이 모두 삭제가 되는, 그래서 재범으로서 형량을 가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전과 기록을 참고해서 가중 형벌을 내렸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도지사 측을 반드시 박탈하겠다는 임상기 부장판사의 악의가 이번 판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상기 부장판사의 판결은 첫째, 직권남용, 강제입원이 없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가 TV 기자회견에서 단발성으로 말한 그 발언을, 즉 강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 부분을 유죄로 선고함으로써 선후가 서로 상반되는 논리무선의 판결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허위사실 공표를 한 사람 국회의원에 대해서 9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남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가 최고가 90만 원이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남에 대한 허위사실도 아니고, 만약에 허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고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자기와 관련된 형님의 강제 입원 절차가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남의 사실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성, 비난 가능성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선고한다면 90만 원보다 훨씬 낮은 70만 원, 60만 원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국회의원들 허위사실 공표로 7명, 8명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을 받았는데, 최고로 받은 사람이 7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90만 원도 있는데, 최고로 선고받은 게 90만 원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3.5배에 육박하는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그 형량 가중 요소를 참고한 게 16년 전, 살인죄보다 훨씬 더 지난 16년 전에 그런 선거 사범의 그런 정과를 참고해서 기사사칭 방주라는 그걸 이용해서 가중 선고를 했다. 이것은 충분히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악의를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경기도지사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악의성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저는 무조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재판 결과는 임상기 부장판사의 그런 주관,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이런 적대 감정이 그대로 묻어난 판결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 모순,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라는
지난 국회의원들,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내렸던 선고보다도 훨씬 중하고, 그리고 중하다고 하는 그 가중 요소로 살인죄 공소시효보다 훨씬 오래된, 지금 물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지만 15년이 훨씬 지난 16년 전에 그것을 청구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형의 실효는 법률에 의해서 2년이면 전과 기록이 말소가 돼 있는데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왜 임상희 부장판사는 이 벌금 전과 기록을 형의 가중 요소로 청구했는지, 이것이 법원의 내부 지침인지, 내부 지침이 실효에 관한 법률보다 훨씬 하위에 있는 그런 지침인데 이것이 법률 위반은 아닌지, 이재명 도지사 변호인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이재명 도지사 2심 재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말을 한다고 해서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에 대해서 여론을 충분히 형성을 해서 대부분의 이런 지지자들의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